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대한민국보다는 문재인 씨로서는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 원료를 넘겼다. 그렇지 않다면은 증명을 하라.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궁지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는 조치, 그러니까 이것이 규제 강화 조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한 지가 8일, 만 일주일째인 7월 8일 오전 3시 59분에 NHK 보도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NHK가 보도를 한 것이죠.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하겠다 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 그것을 믿고 있죠. 일본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WTO에서 우리가 너희를 박살내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속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승패를 가르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이 위세 떠는 이 당당함, 그것을 그저 간단히 반박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WTO 규정도 모르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 이번 수출 규제, 이것은 WTO에서 금지하는 수량 제한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거기 수량 제한 금지 원칙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렇게 룰을 들이댔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WTO에서는 군사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수출할 때는 수량 제한 금지에 예외를 인정해준다 하는 규정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WTO의 승패, 한국이 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WTO에 제소해봤자 한국은 진다 하는 일본의 이 반박 속에는 우리로서는 섬뜩한, 그리고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번에 일본이 조치한 그 대상 원재료는 군사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원재료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원재료를 수입한 한국 측에서는 부적절한 사례, 이 한국 측에서 그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따라서 WTO 수량 제한 금지의 예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선 그것을 알 수 있죠. WTO 제소하면 가서 질 가능성이 높구나. 일본은 진다, 한국이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국이니까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WTO에 가서 패소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전략물자, 군사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북한에 넘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유엔 제재 위반이 자동으로 거기서 판정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저 이것을 원용만 하면 되겠죠. WTO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본이 WTO 가면 한국 너희는 진다 그 이야기만 했는가?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은 한국 측에서 계속 큰 소리 쳤던 게 뭡니까? 이번 조치하게 된 이유가 너희 보복이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죠. 너희 선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런데 바로 지금과 같은 이번 조치를 하게 된 이유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된다. 7월 8일 오전에 보도가 됐으니까 그 직전에 밝힌 것이다. 이제 이유를 우리는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는 만일 한국 측에서 이 일본에 대한 대응에 변화가 없으면 규제 강화를 확대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첫째,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지금까지 있던 그 품목에 더해서 공작 기계, 탄소, 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까지로 확대하겠다. 이것도 무서운 그런 조치, 협박이 되겠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바로 이 화이트 국가 제외 그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화이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수출을 할 때 절차를 간략하게 해주고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략물자의 경우에도 수출업자가 그 수출처에서부터 그것이 수출이 된 이후 최종 사용자까지 세밀한 내용을 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이트 국가에는 면제해 준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화이트 국가인 지금까지와 같을 때 한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그냥 한국을 믿고 포괄 승인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하는 이야기가 최종 사용자가 북한 등과 같은 그 사전에 신고한 내용하고 다른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특별대우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외 조치는 가령 WTO에 가서 패배하면은 유엔 제재 위반이 바로 확인이 된다. 이 두 번째 유엔 제재 위반 여부는 별도로 또 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화이트 국가 제외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2중 3중으로 우리 한국을 억압한다. 한국을 꼼짝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외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죠. 가령 한 7월 중순경 제외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의 그 최종 사용자를 당연히 공개해야 하고 일본 기업이 그것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됐을 때 소명해야 하는 내용은 한국 기업이 주는 것을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기업이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부터 내내 유엔 제재 위반, 만일 그런 일이 쭉 있었듯이 또 계속된다면 즉각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이 내용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그것을 찾으면 한국이 북한에
독가스 원료를 대줬다. 이런 주장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느라고 이번에 불화수소 이것이 독가스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혐의가 씌워졌으면 제3자가 와서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조사를 하면 나올 것이니까 해서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져 버렸다. 이 문제의 성격이 뭐냐?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첫째, 우리는 이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번다.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 한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지금 혐의점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일본과 싸운다. 그런데 그게 안 팔겠다는 것이 아니죠. 또 당장 오늘 모든 것을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유엔 제재 위반 문제는 그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을 해도 북한 수산물을 산다든지 북한에 기름을 실어 보낸다든지 북한 석탄을 산다든지 이것과는 다르게 한국이 북한의 독가스 생산을 지원했다. 북한의 전략물자 원료를 대줬다. 넘겼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그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의제로 삼아서 한국을 제재해야 할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문제, 유엔 대북 제재가 아니고 북한의 독가스 생산을 우리가 비단 독가스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런데 어떻든 전략물자 원료를 넘겼다 하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성격이냐, 지금은 이제 얼마나 이것이 중대한가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문제인가, 그 부분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이것은 한국 내부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한국 안에서 차단하고 숨기고 조작하고 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게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유엔 제재 위반에서 전략물자 원료 다른 것도 아닌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돈만이 아니라 이제 안보 문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것은 한국과 세계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세계의 적이 남한이 된 것이죠. 지금 이 문제는 일본이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저 살겠다고 그냥 보면 그렇죠. 이들이 속셈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면만을 보게 되면 일본하고 한국의 통상 문제 혹은 일본이 자기들의 그 전략물자 관리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합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일본이 한국 보고 한국은 일본에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니죠. 지금 수출하는 기업은 일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게 모든 자료를 다 소명하라. 자기 기업한테 규제를 강화한 것이죠.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관계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베가 우리나라 기업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 하고 그 한국이 거기에 대항을 하니까 한국이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틀렸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버린 것은 이제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관계 정리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세계가 이제 문재인 씨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최대 위기, 또 이 상황이 됐으니까 한반도형 선전포고 그렇게 볼만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우리 정말 안 그랬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랬구나 하면서 믿어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다겠죠. 아마 여당도 그렇고 친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런 열렬한 지지자들도 역시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세계는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하고 한 팀이다 하는 인식이 그런 선입견이 생겨버렸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벌써 1년 가까이 곳곳에서 확인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것을 제대로 밝히려면 문재인 씨는 철저히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진 겁니다. 완벽하게 결백을 입증하려면 남이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뭐를 하고 있느냐? 일본 정부가 이것을 발표한 이후에 한국 정부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7월 8일 오전 10시에는 홍남기 씨가 한국 정부가 홍남기 씨를 내세워서 변함없이 WTO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 다음에 7월 8일 오후에는 문재인 씨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규제 강화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 지금 이 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씨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우리 태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확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한 것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일본이 되었든 유엔이 되었든 세계 전체가 되었든 이제 사태는 악화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의 최대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다. 중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문재인 씨가 풀어야 된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지만 목숨 걸고 나서서 풀어야 한다. 이 세계와의 문제를 문재인 씨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국제 언론사 다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당연히 서면 담화문은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실시간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에 대해서 객관적인 제3자로서
에칭가스 최종 사용자에 대한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최종 사용자가 누군지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죠. 이 에칭가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명칭은 C4F6 이것입니다. 6불화 부타디엔 그것인데 미국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 둘째, 이 담화문 발표 자리에서 문재인 씨는 일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일본이 주장한 사실이 거짓이었으며 그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었다 하고 공개 발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긴급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립 여부가 걸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에칭가스를 사용하는 각 기업들은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미국의 검증에 철저히 거기에 협조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겠다. 그렇게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일본의 이번 이 행위는 대한민국을 불량 국가로 몰고 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변명이나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나 혹은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지 말고 강력하게 대일 제재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쟁입니다. 21세기 전쟁인 것이죠. 국가의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략물자를 북한에 넘겼다 하는 이것은 문재인 씨가 여기에 대해서 내놓고 싸울 수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죄 지은 자의 고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의 차원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전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했다 하는 것은 빨갱이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북 좌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이 불량국가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붙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계인의 적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